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박창진 전 사무장을 제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하종호 시집 4월에서 5월로에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지방선거 특집 강원도 편입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풍계리 취재 과정에서 보여준 연합뉴스의 오버와 오버하다가 고소당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광주 민주화운동 38주기 되는 날입니다. 우선 5.18 영령이 흘린 피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굴곡과 마찰은 있어도 한반도 정세는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단이 해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광주 학살과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전두환이 만개한 민주화의 꿈을 앗아간 5.17 비상계엄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광주 5.18 진압을 본보기로 해서 집권할 야욕을 흉중에서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시민 배후에 북한 특수부대가 있다는 마타도어를 꾸며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폭동, 자위권 운운하며 전대미문의 국가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단 극복은 단지 남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항구적으로 지킬 인간답게 사는 세상의 첫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불확실성을 지워버릴 경제성장의 시금석입니다. 따라서 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일궈낼 역사적 관문입니다. 아직도 분단 논리를 교묘하게 설파하며 역진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숨은 전두환을 직시하며 5.18 정신을 가다듬읍시다. 1980년의 5월은 단절, 고립되지 않고 2018년의 5월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변 회장의 침실. 우리 정부가 설정한 철수 시한을 2시간 넘긴 지금 시각은 새벽 2시 3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온 국민은 뜬 눈으로 독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장수 기자. 네, 여기는 독도 일출 전망대가 있는 울릉군 도동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독도까지는 직선 거리로 90여 킬로미터인데요. 육안으로 관측되지는 않지만 울릉도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등신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나? 좌파들도 15년 집권해봤으면 국제 정세가 얼마나 냉혹한지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당신 자고 있어. 누구야? 회장님, 조은규 비서입니다. 새벽 3시 30분 작전 개시라고 합니다. 대구 출격이라고 하는군요. 지금으로부터 80여 분 뒤라고. 오케이, 바로 전화해야지. 페이스타임. 서울입니다. 3시 반 대구에서 뜹니다. 네. 대구에서 다케시마 거리는 대략 330km, 아마 교토와 같을 겁니다. 네.
현재는 다케시마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컨트롤 B입니다. 허이! 자기, 공격 명령 떨어진 거야? 아니, 2시간 이내. 그러저나 너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나. 강한빛, 이 친구는 내 예측 밖으로 벗어남이 없어. 모든 게 다 예측되는 친구야. 염지숙은 창가로 가더니 베란다 문을 연다. 달이 밝아. 전쟁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밤이야. 팟캐스트 포털 파티에서 만날 수 있는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파티 종합순위 3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두 프로그램을 제칠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첫 번째 작품으로 컨틴전시 플랜이 나왔는데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 1편과 2편 올라와 있으니까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편은 오는 월요일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이면서도 결코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줄거리, 여러분의 귀를 80분 동안 붙잡아 놓을 것입니다. 팟캐스트 포털 파티에서 만날 수 있는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자, 모레 아침 10시 40분,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벙커1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죠?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갈수록 흥미와 감동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김용민의 뉴스 간장. 조선이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조선이 적절히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식 비핵화라며 진화에 나선 미국이 추가로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지요.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준영 한동대 교수와 진행자 김필규 앵커의 대담 들어보시죠. 어제 이은 또 하나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인데요. 예. 또 생각해보면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 좀 톤다운이 좀 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 많이 걱정했었는데 미국에서 맞받아칠 경우에는 사태가 좀 심각해질 텐데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좀 진정을 시켰는데 리비아식 모델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트럼프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한국에 거죠. 대해서도 뭔가 좀 성의를 보이라는 요구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전체를 흔들었으면 이렇게 못 나왔을 텐데 예. 오히려 전체에 대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러나 이 기회를 빌어서 남한에도 뭔가를 확실하게 주지시키는 그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어제 볼턴 보좌관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성건 조평통위원장은 남측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하고 결정을 내릴 사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 네. 점도 의미를 둬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김계관 외무성의 제1부상인데요. 그 아주 낮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담화라든지 아니면 노동당의 담화가 아닌 상황이니까 적절한 수위 조절을 했고 예. 그다음에 볼턴을 꼭 찍어서 얘기를 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전체 트럼프와는 이 전체는 흔들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되 예. 지금까지 북한이 선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선제 조치를 한 것을 오히려 그 기화로 더 밀어붙이려는 미국에 대한 쐐기를 박는 측면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이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개인 담화였고 네, 네. 오늘은 또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이었고 예, 예.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우리 수가 있겠죠. 입장에는 사실 김계관보다는 사실 수위는 좀 낮은 거죠. 사실 중앙통신에 예. 대한 문답이니까. 예. 네. 한국과 미국의 연합 공군 훈련 맥스 썬더가 진행 중인데요. 조선이 반발하게 된 주 원인으로 꼽히는 전력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F-22 그리고 B-52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B-52는 애당초 맥스 썬더에 참여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F-22 스텔스 전투기 8대가 조선 상공을 돌고 나왔고 이에 조선이 반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짚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원래는 이게 계획은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작년부터. 예. 근데 이번에 4월 27일 날 판문점 그 선언이 나온 주의이기 때문에 예. 판문점 선언과 훈련이 이게 서로 충돌하는데 뭐 없는지 한번 살펴봤었어야 돼요. 아, 이게 진작에 세워졌던 거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보질 않았군요. 말하자면. 그렇지.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랬더니 뒤늦게 B-52는 참가하지 않은 걸로 정리를 한 모양인데 네. 문제는 이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여론이라 그럴까 언론이 아니 아침 9시에 회담하자고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 0시 50분에 15시간 만에 이게 뒤집는 법이 어디냐는 그런 식으로 북한을 공격을 하대요. 근데 제가 뭐 북한을 옹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짐작을 해보면 예. 회담 제안한 뒤에 새벽 0시 50분 전 낮 시간에 F-22 스텔스 전폭기 8대가 아마 북한 상공을 돌고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은 11일 날부터 15일까지 아무 말 없었다고 하지만 15일 이후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는 대답 못하겠다고 일단
반발할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의 목적 자체가 사실 그러는 거죠. 적에게 격추당하지 않고 적진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런 훈련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게 그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낮게 뜨면 또 잡힌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돌고 나가는 것이 목격되고 나니까 그렇다면은 새벽이 아니라 무슨 뭐 초저녁이라도 이건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체면에 관한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규모를 이런 식으로 키우지 말라는 것이 대남 소위 방송 내지는 전통문이었다고 보고 미국이 바로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리비아식이 아니라 폼페오식으로 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어색한 말이지만은 트럼프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식이라고 했죠. 트럼프식이라고 폼페오식이 아니라 트럼프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렇게 리비아식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북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고는 다시 물밑 접촉을 할 거예요. 미국 간에는. 우리도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은 문 대통령이 5월 20일 날 회담이죠. 그러니까 한 4월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 전에 하트라인 한번 하트라인 써야 될 거예요. 그 책상 위에 있다고 선전만 하고는 한번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씁니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한 라인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통화를 권유했습니다. 이미 청와대가 핫라인 통화를 위해서 조선과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종대 의원은 조미 정상회담은 성사될 것이다. 조선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그리고 진행자 김현정 앵커의 대담 들어보시죠. 저는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판이 깨지진 않을 거다? 판은 안 깨질 겁니다. 우선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바로 또 발표를 했죠.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트럼프식 핵 해결이다. 그거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의 약간 위기 조짐을 진정시키고 북미 회담을 성사하는 쪽으로 백악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가기는 간다. 그런데 여전히 교착 상태, 즉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리비아 방식이냐 남아공 방식이냐 이런 어떤 모델들보다는 북한에 맞는 맞춤형 해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식 모델 그야말로 새로운 그렇습니다. 모델. 그걸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걸 검증에 승부를 거는 이런 어떤 그 가혹한 그 방식보다는 지금 북한의 현실에 맞고 또 단계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행동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검증 다 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그렇다면 관계 증진에 따라서 양국 간의 어떤 행동 대 행동, 말과 말이 서로 일치되는 수준의 정교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협상과 비핵화는 계속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라인, 그러니까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한 라인은 가동하진 않을 거다라고 청와대가 발표는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점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판문점 회담 끝나자마자 한 라인 개설을 했거든요. 했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뭐 문제만 생기면 주로 뭐 중국에 급히 가고 또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하는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거 한 라인은 그럴 때 전화 통화하자고 만든 게 한 라인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월요일 조선일보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쟁점하였습니다. 서울대 측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표절 판정은 아니지만 교육수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김상곤 부총리의 석사 논문에서 표절 의혹을 받는 곳은 약 140곳인데요. 조선일보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작성 당시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정 내린 겁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의 일부 들어보시죠. 김 부총리는 지난해 청문회 때는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1982년 무렵에 경영학 논문을 쓰는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게 했고요. 그 포괄적인 인용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김 부총리와 같은 해 석사 논문을 쓴 현직 교수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당시에도 타인의 주장이나 논문을 가져다 쓸 때는 적절하게 인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겁니다. 이에 교육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김상곤 부총리의 석사 논문이 경미한 수준의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표절을 가리키는 연구 부정 행위는 아닌 겁니다. 특히 교육부는 검증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면담 조사한 서울대 교수의 진술을 다시 짚었는데요. 이 서울대 교수는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82년 당시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당시 관행상 구체적인 인용 표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나 연구 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논문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판정 결과에서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 부적절 행위로서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직접 농사지은 100% 국산 콩으로 보존료와 유화제 없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두부. 이 두부를 건조시켜서 국수처럼 얇게 잘라서 만든 면두부. 라라스팜 하늘에서 내린 면두부 추천합니다. 밀가루 때문에 면을 멀리했던 분들. 라라스팜 하늘이 내린 면두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전해드리려는 소식은 좀 비참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대한항공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세 곳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노동자들이 참가한 곳이 대한항공 노동조합, 여기는 한국노총 소속이고요. 조종사들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민주노총 소속이죠. 그리고 또 다른 조종사 노조가 한 곳 있는데 여기는 조종사 새 노동조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은 승무원이었으니까 한국노총 산하의 일반 노조 조합원이었던 거죠. 여기가 지금 어용 시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노조가 15일에 운영위원회를 열고요. 박창진 사무장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예. 사유가 노조 규약 위반, 명예훼손 이러고 하더라고요. 노조 정책국장이라는 사람이 한겨레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박 전 사무장은 노조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나 1인 시위에 대해 노조와 회사가 짜고 한다,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며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계속 알려져 박 전 사무장에게 명예훼손과 규약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1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 전 사무장 제명이 가결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게 황당한 겁니다. 근데 한겨레 보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조종사 한 분은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같은 노동자들과 연대를 통해 힘을 합치기는커녕 적대시하고 있어 민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다른 어용노조들이 하는 모습과 유사한 점을 보게 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용이냐 아니냐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예. 채팅방에서도 노조 행위를 비판하면서 탈퇴하겠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한 노동자가 올린 글을 보면 대한항공 노조는 박창진 사무장을 제명하면서 스스로 어용노조라는 걸 증명했다. 노조에 탈퇴하겠다고 팩스를 보냈다. 이런 노조가 있어서 그동안 조양호 일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일반 노조의 행태는 정말 가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방송을 한 건데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이번 주에 박 사무장을 아예 제명시켜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동지가 아닌 겁니다. 일반 노조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너무 쉽게 휘건너가 버리더라고요. 예. 지금 노조 주장이 얼마나 얼척이 없냐면 그 사무국장 말이 박창진 전 사무장한테 명예훼손과 규약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신이 없어서 제명했다 이거잖아요. 이건 무슨 헛소리입니까? 상의합시다. 혹은 보호해주겠습니다. 혹은 함께 투쟁합시다. 이런 연락을 취해도 그동안의 불신으로 답을 할까 말까인데 연락했다는 내용이 야 우리도 징계할 거야 이런 걸 계속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답이 없다고 제명을 하는 건 뭡니까? 수년 동안 회사에서 방치되다시피 했고 노조로부터 보호도 못 받았던 박창진 사무장이 노조에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징계한다, 명예훼손 소송한다 이렇게 내용을 보내면 누가 답을 하겠냐고요. 그따위 내용 증명을 보내고 답신이 있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죠. 노조가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뉴스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는 건데요. 예.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JTBC에서 방송을 했고 마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최규석 작가 작품이요. 그렇죠. 최규석 작가의 웹툰입니다. 예. 그 화요일인가요? 정상근 기자께서 조선일보 박준동 위원장 이야기를 하면서 노조위원장이요. 예. 송곳에 나오는 어디에나 송곳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대사를 인용하셨던데요. 여담이지만 그 박준동 위원장을 저는 전혀 몰라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 노조의 행보가 하도 심상치가 않아서 많은 분들께 문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상근 기자님의 평가, 그러니까 그 박준동 위원장이 송곳 같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비슷한 평가를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선일보 안에서 그 싸움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충분히 짐작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박준동 위원장께 잘 싸워주십사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상근 기자께서 인용해 주신 송곳 같은 사람이라는 대사의 정확한 원 대사가 이렇습니다. 그 송곳이라는 만화의 주인공이 이수인이라는 마트 노조 위원장이고 또 다른 주인공이 구고신이라는 노동운동가 노무사인데 그 구고신 노무사가 이수인을 보면서 하는 대사입니다. 분명 하나쯤 뚫고 나온다. 가장 앞에서 가장 날카롭다가 가장 먼저 부서져 버리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이게 원 대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저기서는 운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황폐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동료들을 음해하고 진짜 그 안에 있다 보면 정의, 의리 이런 건 개코도 없는 사업장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황무지에서 분명히 하나쯤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일 앞에서 제일 날카롭게 싸웁니다. 그런데 저는 구고신 노무사의 대사 중 정말 슬펐던 대목이 마지막 대목입니다. 제일 앞에서 제일 날카롭다가 제일 먼저 부서져 버리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 이게 저는 너무 슬픕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송곳 같은 사람들은 휘어질 줄을 몰라요. 차라리 그냥 부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운동을 조금 체계적으로 배웠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선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싸우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줄도 알아요. 그런데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자생적으로 혼자서 송곳같이 일어나서 싸우는 사람들은 제일 앞에서 제일 날카롭게 싸우다가 그냥 부서져 버리는 길을 선택을 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스토리로만 하루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철들고 나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소식을 접하다가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존경스러웠던 분이 과거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때 투쟁을 이끌었던 김경욱 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도 역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웹툰 송곳의 주인공 이수인 노조 위원장의 실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수인 위원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모태로 송곳이라는 웹툰이 만들어졌다는 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김경욱 위원장은 정말 송곳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동운동 출신도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가 출신 학출도 아닙니다. 이분은 1993년에 육사를 졸업한 직업군인 장교 대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다음에 한국 까르프에 입사를 해서 이제 이랜드 사태까지 온 거죠. 김경욱 위원장이 노조를 만든 과정을 보면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랜드 노조는요. 김경욱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가 없었으면 노조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노동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후배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를 맞아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진짜 온몸을 던지거든요. 그 싸움을 벌이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송곳같이 뚫고 나와서 제일 앞에서 제일 희생을 많이 하면서 제일 날카롭게 싸워요. 그리고 구부러지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업이 무려 510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마트 노동자분들 대부분 하루하루 생계가 급한 분들입니다. 게다가 이때 이랜드 쪽에서 노동자들한테 수십억 원 손배소를 걸어서 노동자 한 명당 거의 평균 1억 원씩 손배소가 걸려 있었어요. 이러면 사람들 무지하게 겁나거든요. 이런 공포 속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복직시키고 비정규직 없애기 위해서 무려 510일을 파업한다는 건요. 얘 진짜 기적 같은 겁니다. 김경욱 위원장이라는 송곳 같은 사람에 대한 동지들의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이랜드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이랜드가 홈플러스에 매각이 되고 홈플러스하고 510일 만에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결과를 얼핏 보면 노조가 원했던 게 상당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고용보장 이거 돼요. 추가적인 외주화 계획 취소됩니다. 노동자들 처우도 기존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맞추기로 해요. 1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파업 도중에 해고된 28명 노동자 중에 16명 복직도 이루어집니다. 회사 측이 남발했던 소송도 모두 취하했어요. 물론 노사 화합 선언을 한다. 임금 협상도 일정 기간 동안 사측에 위임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노조가 양보한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사 화합 선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임금 협상도 그건 뭐 사측에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업 종료하고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뤄내고요. 이런 성과를 이뤘는데 충분히 뭐 임금 협상 사측에 위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510일간의 파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파업 도중 해고된 28명 중 16명의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12명은 복직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12명이 바로 김경욱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홈플러스 쪽이 내건 타결 조건이 뭐냐면 좋아, 다 들어줄게. 니네 원하는 것 다 들어준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줄게. 해고된 사람들 다 불러줄게. 다 해줄 테니까 김경욱 너만 회사를 떠나라. 너만 나가주면 나머지 파업하고 있는 180명 노동자들 살 길 우리가 열어준다. 이런 제안을 사측에 합니다. 예. 그리고 김경욱 위원장이 한참 고심 끝에 이걸 받아요.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랜드 노조는 김경욱 위원장이 없으면 존속이 불가능했었습니다. 511의 파업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 위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더 깨지더라도 위원장님 파업도 합시다. 남아 있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조언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김경욱 위원장은 고민 끝에 나 하나 죽읍시다. 나 하나 죽어버리고 끝냅시다. 180명 조합원이 520일간 파업을 했는데 조합원들 생계도 진짜 위협을 받는데 모두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하나 죽고 일단 다 살리고 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이 파업이 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보면 그 선택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죠. 파업을 더 하는 한이 있어도 위원장이 남아 있어야 했다. 이런 의견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측이 이걸 노린 것 같습니다. 노조 지도부를 제거하면은 이제 더 이상 분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노조 조직력이 와해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노조 와해 작전에 들어가도 힘도 못 쓰고 사측 뜻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마음에 노조위원장이 회사를 떠난다는 조건으로 타결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저는 이 김경욱 위원장의 선택을 뭐 어떻게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예. 동료들의 삶을 가장 먼저 챙겼던 그리고 자기를 그냥 확 부러뜨려버리는 이 김경욱 위원장의 결정을 정말 진심으로 머리 깊이 숙여서 뜨거운 존경을 보내요. 그런데 이 스토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걸 노조 쪽에서 보지 말고요. 회사 측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회사 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놈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측은요. 노동운동을 분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교한 전술을 짜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타결 결과만 보면 노조의 주장이 많이 반영됐죠. 노조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왜 그만큼 양보를 했겠냐고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거 왜 다 들어줬겠냐고요. 회사 측은 그 타결에서 진짜로 원하던 걸 손에 넣었던 겁니다. 김경욱을 잘랐거든요. 제가 보기에 당시 홈플러스가 제일 원했던 게 그거였을 거예요. 뭐 다 들어줄게. 정규직화 다 해줄게. 김경욱 너만 나가. 이 제안이 얼마나 사악하면서도 정교합니까? 그런데 회사는 김경욱 위원장 성격을 아는 거죠. 야, 너 하나만 죽으면 다 살아. 이렇게 제안하면 위원장이 그걸 절대 거절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 조가 일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론입니다. 여론이 식지 않으니까 수사기관의 압박이 더 강해지는 거죠. 계속된 폭로가 있으니까 수사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촛불 집회를 조가 일가가 정말로 두려워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촛불 집회의 중앙에 어떤 상징물이 서 있냐고요. 박창진 사무장이 서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박창진 사무장 영웅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평판을 들어보면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항공에서 송곳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영웅 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분 회사에서 왕따 당할 때요. 별의별 수모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버텨서 이 집회를 주도하면서 사랑한다 동료들아 함께 가자 대한항공 이 구호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측에서 제일 먼저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박창진 사무장일 거예요. 그 송곳을 부려뜨려 놓을 수만 있다면 그 30일을 주기로 했다는 월급 50% 성과급여 따따블도 낼걸요? 회사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송곳이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고 정말 확신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나서서 박창진 사무장을 노조에서 제명하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조는 사측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거나 완전히 빠가사리인 거죠. 사측이 제일 부러뜨리고 싶은 송곳을 사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제일 부러뜨리고 싶은 송곳을 노조가 앞장서서 공격하고 있는데 뭘 갖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오늘 오후 7시 반입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이고요. 장소도 지난주와 달리 서울역이 아니고 광화문 세종로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잡힌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죄송한데요. 부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측과 노조로부터 양쪽에서 외면받는 송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가 일가로부터 수십 년 동안 갑질을 당했던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함께 지켜주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촛불 집회에서 함께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오늘 있는 촛불 집회에도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정말로 머리 숙여 드리면서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예. 조현아 사건 터졌을 때 조현민이 언니 내가 복수하겠어 라고 했는데 근데 복수를 노조가 합니까? 조현민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아, 슬픈 겁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의 소리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의 소리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의 소리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 광고 문의 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수임번호 716번 이명박 씨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지 9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716번이 보내온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명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직접 법정에 나가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변호사가 조언하기를 10분 정도 발언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청객들이 없어서 발언할 맛이 좀 안 날 것 같습니다. 약 70석의 일반인 좌석을 배당하고 추첨을 진행했지만 45명이 응모하면서 경쟁률이 미달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기가 없을 리 없습니다. 드루킹의 음모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이고, 이명박 씨, 드루킹은 지난 3월에 체포됐어요. 그냥 이명박 씨가 인기가 없는 겁니다. 공작이라면 드루킹도 이명박 씨에게 상대가 안 될 겁니다. MB 정부 시절 국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як숙 여사를 사찰했다고 하지요. 참 극악무도합니다. 네?
전과 11범이 사찰만 했으면 양호한 거 아니냐고요?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구치소에서도 다들 이명박 씨를 두려워해서 구치소 12층을 홀로 쓰고 있다고요? 아이고, 역시 끝판왕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전과 11범이면 뭐합니까? 탄핵을 당한 박근혜 씨보다도 인기가 없다니 인복이 참 없습니다. 박근혜 씨 첫 재판의 방청권 경쟁률은 약 8대1에 달했었지요. 네? 조선에서 이명박 씨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었다고요? 조선 김정일 위원장이 이명박 씨에게 5번이나 만나자고 한 거 모르냐고요?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지 그래서요. 왜 2011년에는 돈봉투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애걸했습니까? 이명박 씨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탈모 샴푸를 쓰는데 왜 자꾸 빠지지? 머리는 원래 빠져. 빠진 만큼 안 나니까 문제지. 팩까지 하는데 피부가 왜 이러냐? 모공 미세먼지까지 향균 클렌징이 피부 관리의 기본이야. 1566-787을 뿌리 깊은 샴푸엔 비누.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 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중서부 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쪽 지방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영동과 영남 지방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7도, 대전과 강주 20도, 광주 21도입니다. 낮 기온 서울 21도, 춘천 18도, 전주 23도, 부산 21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정호 시인이 쓴 4월에서 5월로라는 시집 중에서 5월에 관한 시들 몇 편 골랐습니다. 예. 하정호 시인은 80년대 민족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오래전에 남북 주민 보고서라는 시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외국 노동자나 조선족 등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4월에서 5월로라는 시집 제목이 말해주듯이 4월에 4.19 혁명의 정신에서 5월 광주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시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집은 1984년에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34년 전이죠. 한 권의 시집 가격을 보니까 1,800원이네요. 그때 생각이 아련합니다. 먼저 4월에서 5월로라는 작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의 번성을 위해 싹 틔운 너는 나에게 개화하는 일을 물려주었다. 아는 사람은 안다. 이 세상 떠도는 마음들이 한 마리 나비 되어 앉을 곳 찾는데 인정만 남은 텅 빈 한 길에서 내가 왜 부르르 부르르 낙화하여 몸 떨었는가. 남도에서 꽃샘 바람에 흔들리던 잎새에 보이지 않는 시름소리가 날 때마다 피같이 새붉은 꽃송이가 번글어 우리는 인간의 크고 고든 목소리를 들었다. 갖가지 꽃들 함께 꽃가루 나누어 살려고 향기 내어 나빗대 부르기도 했지만 너와 나는 씨앗을 맺지 못했다. 이 봄을 아는 사람은 이 암유도 안다. 여름의 눈부신 녹음을 위해 우리는 못다 핀 꽃술로 남아있다. 네, 4월에서 5월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4.19의 혁명 정신이 5월로 전하는 얘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84년 단계에서 5월은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꽃샘 바람에 잎새들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이 피 같은 새붉은 꽃송이가 번글어서 6월에, 7월에, 8월에 여름의 녹음을 위해서 또다시 못다 핀 꽃술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5.18을 맞이하면서 민주주의 파괴자들에게 온몸으로 저항했던 5월 광주의 정신을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시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월이 낳은 그 고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두 작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복녀에게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복자에게입니다. 유복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자식을 얘기하죠. 유복녀는 딸을 얘기하고요. 광주 항쟁 당시에 아버지가 다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남아있다가 태어난 아이들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쓰인 시입니다. 먼저 유복녀에게 보겠습니다. 행여 누가 이 아비에 대해 묻더라도 울지 말거라. 계집애야, 내가 흘린 피는 널 더럽히지 않았다. 황사 속 타는 해 꽃잎 바스라진 대지에 비틀거리며 걸음마하는 널 보니 서럽구나. 멈춰서서 숨 돌릴 한치 흙을 가꾸려고 이 아비는 가문 들녘에서 그들과 싸웠다. 몸속에 꿈틀거리는 근육과 잠긴 울대에서 터져나오는 말로 뜨겁게 달래도 보았지만 햇빛과 물과 그늘을 빼앗은 그들은 내 입을 막고 5월 밖으로 날 밀어내었다. 그런데 이젠 내 목소리가 산천을 무너뜨리고 내 한숨이 그들의 토지를 짓밟았다 하지. 계집애야, 이 아비는 원통하고 절통하구나. 결코 난 풀잎 하나 뜯지 않았고 씨앗 한 톨 함부로 저버리지 않았다. 다만 내가 자라갈 땅을 지키기 위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루기 위해 인간답게 단호히 나섰을 뿐이다. 부디 내가 커서 싱싱한 처녀가 되거든 이 아비보다 맑은 사내를 찾아 사랑하다가 내가 지엄이가 되거든 이 아비보다 큰 사내로 만들어 햇빛과 물과 그늘을 되찾아 놓게 하고 가문 들녘에 그들을 꿇어앉혀 울리도록 하거라. 마른 항토의 질펀한 내음 돌쑥도단한 남도에 두 발 내디딘 널 보니 안심되는구나. 행여 누가 이 아비를 찾더라도 떳떳하거라.
계집애야, 내 죽음은 널 낳았다. 절절하죠. 예. 죽은 아버지가 커가는 딸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딸에게 부탁하는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부디 내가 커서 싱싱한 처녀가 되거든 이 아비보다 맑은 사내를 찾아 사랑하다가 내가 지엄이가 되거든 이 아비보다 큰 사내로 만들어 햇빛과 물과 그늘을 되찾아 놓게 하고 가문 들녘에 그들을 꿇어앉혀 울리도록 하거라. 네, 가문 들녘에 그들을 꿇어앉혀 울리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들에게 제대로 이 역사의 과오를 인식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유복리는 아마 지금쯤은 40대를 앞둔 장년으로 자랐겠네요. 유복류들이 전하는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떻게 전달될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복자라는 시도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생일은 풀꽃이 풀꽃에게 향기를 보내는데 사람이 사람을 부르지 못하고 길바닥에 무참히 쓰러진 5월 어느 날이란다. 아침이면 꼬장꼬장하게 일터로 가던 아버지는 한 잔 술에 비틀거리며 돌아오던 저녁마다 노래 부르지 않고 널 기다렸는데 내가 태어나던 날 나가선 돌아오지 않고 아픈 배를 부여안고 널 낳을 적엔 이 땅이 찢기는 비명을 들으면서 피에 젖어 우는 얼굴을 보았지만 이젠 눈곱 낀 내 두 눈에 전망울을 짜넣으며 해를 향해 부릅뜨고 굳게 선 인간을 생각하고 배고파 우는 내게 젖꼭지를 물리면서 산천을 뛰는 튼튼한 인간을 생각하니 아버지를 그리워만 말고 내가 아버지가 되거라. 누가 보기로는 아버지가 죽음들에 엉켜 산으로 가더라고. 또 누가 보기로는 달밤에 귀신 형용으로 기슭에서 따비를 일구며 널 부르더라고. 하지만 너의 생일은 나비 따라 풀꽃에게 가는 이 길바닥에서 사람이 사람을 잃은 5월 어느 날이란다. 유복녀와 다르게 유복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유복녀 유복자 개인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쩌면 이 광주의 뱃속에서 광주 정신이 낳은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두 죽은 아버지와 이 유복자를 키운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갈지 또 온전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지 이 시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한편 또 읽겠습니다. 5월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온통 5월에 대한 시들만 소개해드리게 됐는데 오늘이 오늘이니만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대하여입니다. 한밤내 어둠을 앓은 이슬에게 체온을 주어버리고 목소리를 주어버리고 투명한 몸만으로 떠다니는 햇빛이 어린 것들 불러 순결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는 5월이라 생각했다. 이미 자란 꽃나무에 새순 하나 더 싹 틔워 청산이 흙과 물의 힘을 다시 꿈꿀 적 햇볼이 익는 들판에 둥실둥실 떠돌며 한 톨 이삭에 연그는 어미 아비들 마음을 또 나는 5월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해 남도에서 내가 만난 5월은 노연 얼굴을 하고 길가에 쓰러져 이 시절의 눈물 대신 붉은 꽃잎 뚝뚝 떨구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더듬이를 잃은 벌레들이 이슬 속에 갇혀 사람이 그리워 울고 어린 것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풀물 씹으며 햇빛에게 팔매질하면 나는 5월이라 믿었다. 그 순간부터 들판에 온몸을 바치고도 익은 보리가 되어 살지 못하여 어미아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노을녘에 황사바람 일어나 들길 흐려놓는 때를 언제나 나는 5월이라 믿었다. 네, 1982년에 발표된 시인데요. 5월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5월의 실체들, 진실들, 5월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 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이 하종우 시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광주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절망감, 고통이 어땠겠습니까? 이 시인은 5월 광주를 잊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언어로 다시 가다듬어서 우리에게 5월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이 시집을 보면은 5월에라는 연작시 5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5월의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5월 광주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잊지 않고 새로운 혁명의 길로 이어갈지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의 2입니다. 너를 저버려 자유를 얻지 않겠다. 황토의 강물을 돌려놓지 못해도 꽃잎 키우려고 눈물을 바친 누구여. 나는 이 나라의 습기를 안다. 한 주먹의 흙이 메마르면 뿌리들이 더 깊이 뻗어내리고 죽어 묻힌 선인의 핏줄로 이어진 땅속 물길은 실업의 한두 놈의 시절에 끊어질 수 없다. 너는 눈을 감아 부자유함으로 내가 대신 무더기로 돋는 들꽃을 지켜본다. 향기 맡을 그날 기다리는 누구여. 너를 저버려 자유를 얻겠느냐. 황토의 강물을 돌려놓지 못한 5월에 나는 핏물로 꽃잎을 키우리라. 네, 이런 시입니다. 5월 광주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기적인 자유를 찾아서 변절한 자들도 적지 않죠. 잘 아시겠지만 서울역 회군을 이끌었던 심재철이라는 인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광주 정신을 끝까지 지켜가겠다고 했다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신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 5월 광주 정신을 잊지 않고 황토에 강물을 돌려놓지 못한 5월에 나는 핏물로 꽃잎을 키우리라고 다짐합니다. 5월의 정신이 오롯하게 우리 삶에, 우리 역사에 깃들 수 있도록 5.18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5.18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져봤는데 이 작품 속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를 고르다 보니까 제 얘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굳이 얘기를 해보라면은 제 젊은 시절은 뭐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저를 긴장하게 하는 하나의 자양분이자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시집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5월제라는 작품인데요. 이 제는 제사입니다. 제사 지낼 제자인데요. 5월제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비들 죽어 3년, 애비들 혼핀 진달래꽃. 애미들 죽어 3년, 애미들 혼핀 개나리꽃. 붉은 피 뿌리고 누런 살 터진 남도에 우리 살아 3년 주정뱅이는 아니다. 참으로 살기 척박한 땅에 살아서 말술 마시며 억센 힘 키우는데 모두들 진흙바람 이는 길바닥에선 꽃잎 흐드기는 5월에 대해 입 다무는구나. 낯익은 사람들이 가만히에 덮여서 흰 눈알 흩뜨고 땅 위에 뒹굴적 자식 얼굴 찾다가 애미애비들 죽어 지금은 그해 죽음들이 쏟아놓은 봄이지만 그 하룻밤 하룻낮 만에 저문 싸움이 대대로 내려가는 5월인지 안다면 우리 몇 통 술로 오장육부 취하기는 말자. 허부어 가슴마다 들끓이고 싶더라도 해가 떠서 아지랑이 이글거려 붉은 피 마르고 누런 살 굳은 남도에 우리 살아 3년 아들딸이다. 애비들 죽어 3년 애비들 혼진 진달래꽃. 애미들 죽어 3년 애미들 혼진 개나리꽃. 이 시가 1983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진달래꽃과 개나리꽃이 애미들 죽어서 혼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하네요. 이 5월제라는 시의 울림들 간직하면서 5월 민주화 항쟁 함께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으면 6월 항쟁도 없었던 것이고 정권 교체도 없었던 것이고 정권 교체를 가능케 했던 직선제 개헌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아울러 오늘의 촛불혁명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역사의 맥락, 뿌리, 준거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귀한 시 한 편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2018 러시아 월드컵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F조에 속한 한국은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멕시코와 16강 진출을 다투게 됐는데요. 시민들은 한국 국가대표팀의 성적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1시까지 모두 2,596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72%, 10명 가운데 7명은 16강 진출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계시네요. 22%, 5명 가운데 1명은 16강에 머물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8강까지 진출할 거란 의견 3%,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이란 의견도 3%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여러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아나키스트님, 1승만이라도 하자. 행인님, 상대팀들이 강력하죠. 16강만 올라가도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태극전사들 화이팅!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PPL 시간 2건이에요. 술친곰 후기 읽어봐야지. 먼저 송모씨, 올해 봄과 여름의 술자리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김모씨, 숙취로 인한 두통이 많이 사라졌네요. 이모씨, 나이가 있어서 이제 숙취가 없어지지 않는데 술친곰을 먹고 술을 마시면 전혀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하지 않아요. 두통도 없고 속 쓰리지도 않는다. 재용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때문에 알코올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속이 쓰리지? 검색창에서 술친곰 찾아서 주문해라. 미공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팟캐스트 듣다가 광고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구입해서 먹다가 효과를 봤다고 봐요. 엄마한테도 추천해서 엄마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굵은 똥을 내 대장에서도 만들 수 있었다니 신이시여, 정녕 이 똥이 내 몸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까? 하시더라고. 전에는 이런 똥을 추워도 보지 못했는데 하시더라고. 미궁 대장사랑 1522-8972 1522-8972. 야, 근데 그 선거의 계절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 선거 승리의 아이콘 하면 바로 나 아니겠어? 나한테 그 공천권을 주면 그 당의 똥덩어리들을 다 쏙쏙 낙천시킬 텐데. 정치권의 미궁 대장사랑은 김종인, 또 대장계의 김종인은 미궁 대장사랑. 알겠지? 미궁 대장사랑.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열흘 금식 괜히 했다는 생각이 사실상 들었습니다. 비타샵의 4주 남자 다이어트 세트 A를 먹으면 4주 동안 먹는 것은 먹으면서 살을 쫙 빼서 사실상 단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괜히 무식하게 단식해서 사실상 100끼를 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구매 후기 사실상 읽어봅니다. 오자마자 뜯어서 저녁 대용으로 먹어봤는데 기존에 먹어봤던 어떤 다이어트식보다 사실상 맛있습니다. 고구마 구워서 같이 먹었는데 속도 든든합니다. 여기까지. 머리가 나쁘면 사실상 몸이 고생한다. 건강 해치지 않으면서 배도 고프지 않으면서 살도 빼는 비타샵 4주 남자 다이어트 세트 A. 사실상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사실상 비타샵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금수저 세트, 사은품이나 반촉상품, 기념품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8,000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품목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 금수저 세트 정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수저거든요. 금수저는 금수저를 알아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수저라서 실망입니까? 금수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피알의 금수저 세트 만나보세요. 받는 분의 마음도 헤아리는 네피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무르펜 액티브 밴드 들어보셨습니까?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데요. 내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 야당 대표들한테 제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단 게요. 그렇게 10시간을 했는데 이 무릎이 안 아파. 근데 이 씨부랄 놈들이 얘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날라차기를 할까 했어요. 이 5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는 무릎펜, 검색창에서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평가 정답 맞추신 분들입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썬더와 관련해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인 이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문제는 이 전략 핵폭격기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습니다. 정답 B52인데요. 정답자 빨강비행기님, 다음 정답자 우암골드빌님, 성대모사 광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번창하세요. 안전매뉴얼님, 그리고 클로징 사연 당첨자 이지외삼촌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김준영 한동대 교수의 극복해야 할 3가지의 악마,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사회는 1950년대 메카시즘의 유산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미국 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극도의 불신에다가 자기 나라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더해지면서 실패를 예단한다. 미국 내 뿌리 깊은 도덕적 근본주의는 외교적 협상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악마와는 협상할 수 없고 협상은 오직 적이 굴복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례적인 선제적 양보 조치들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으로 해석하지 않고 도리어 합의에 대한 조건의 문턱을 높이고 꼴대를 뒤로 물리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회고록 말미에서 미국 대외 정책의 최대 문제점을 악마화 전략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 왜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는지, 악의 축 같은 심한 용어를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분단은 끝낼 수 있고 또 반드시 끝내야 하는 비극이다. 그것은 서로 계속하고 있는 악마화가 대화로 바뀌고 화해가 이루어질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네, 악마하고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할 때도 상대가 악마면 그런 협상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결이 목적이 아니라 결렬이 목적인 자. 네, 그런 자는 협상장 문턱도 못 넘게 해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였습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